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독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심각한 중증 알코올 중독 환자들과 또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영상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번 더 그거를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 크게 다섯 가지 우리가 환자들과 가족들이 해야 할 것 5가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총 10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야 할 겁니다. 해야 할 것 첫 번째,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한다. 자,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보이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뭔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도 있듯이,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이 정말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증상이 어떤가, 어떻게 진단하는가,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몰라서 병을 더 키우고 또 그리고 도움받을 상황에 도움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공부를 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양서적에 해당되는 서점에서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는 정말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책들이. 그런 책들을 이제 한두 권 정도는 읽어보시는 걸 권장하고,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영상 자료나 이제 여러 가지 블로그 자료들, 여러 병원에서 홍보하는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확실히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직도 이런 문제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아직도 술은 의지의 문제다. 혹은 조금씩은 마셔도 된다. 취하는 게 문제지 조금씩 마시는 건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의 오개념을 푸는 게 중요하고, 또 그리고 환자와 가족들이 정말 내가 이런 원인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키웠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고 또 반성할 것들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만약에 병원을 찾을 때는 최소한 1년 정도는 치료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병원과 그런 치료 수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1년 동안 꾸준히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거리가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상담을 하는 그 상담자, 의료진과의 그 상담 만족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 정도의 치료를 1년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계획을 갖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모두 다 지금 심각한 중증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가벼운 경도 환자들이 아니고요. 자, 세 번째, 항상 환자 곁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이제 보호자 문제겠죠. 이제 가족들. 이 정도 심각한 환자는 절대로 혼자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든 없든 정말 갓난 아이를 키우고 케어하듯이 이 환자의 곁에 지키면서 환자에게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실 입원이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입원을 통해서 환자 곁을 의료진이나 스태프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환자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환자를 항상 곁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심각한 환자분들은 한 번씩은, 두 번씩은, 아니면 지금도 입원 치료를 고민하시고 입원 치료를 충분히 이미 경험하셨고 앞으로도 입원을 계획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퇴원 이후에 보통 입원 치료 기간은 보통 짧게는 1, 2개월, 길게는 한 4, 5개월 정도 이상도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퇴원 이후에는 내가 입원하는 기간에는 술을 안 먹었잖아요. 당연히 못 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회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감도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정말 지금 속해 있는 사회 환경에서의 내가 절제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환경에서 절대 술을 마실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술을 참고 못 마신 것이지, 그 내가
안 마셨던 그 입원 치료 기간 동안에 금주했던 사실을 정말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다 한 것처럼 이해하셔서 퇴원 이후에 이제 치료가 이제 끝났다. 내가 다 이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치료를 중단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 치료까지 생각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퇴원 이후에 통원 치료는 반드시 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통원 치료는 당연히 통원 치료를 해주시는 그 의료진의 권장대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아마 적어도 대략 한 1년 정도는 예상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입원 치료만큼 입원 치료 이후의 통원 치료가 빈도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겠죠. 어쨌든 기간은 1년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추가 관리를 하셔야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5번째. 치료를 받으면 해야 될 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치료를 받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그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안 되실 거예요. 여러 이유를 들면서 첫 번째, 효과가 없어요. 두 번째,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더 치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비용이 생각보다 부담이에요. 네 번째,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여러 가지. 그 5번째, 이 약 먹었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자, 치료를 하면서 당연히 예상했든 예상치 못했든 어떤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변수를 토대로 또 치료자와 상담을 하고 소통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그 변수가 생기면 마치 그 변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니까 역시 하면 안 되겠어. 역시 이젠 끝이야. 이제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환자분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를 결심하고 치료를 시작하셨다면 치료 계획대로 정확하게 지켜주는 거. 내가 효과가 더디든 효과가 너무 빠르든 그걸 떠나서 치료 계획대로 정확하게 지켜주시는데, 물론 당연히 결정적인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치료를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그러면 그것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그 치료자와 상담과 어떤 이제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5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공부하세요. 알코올 중독 여러분, 환자분, 보호자분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술 많이 드셨다고 내가 잘 알고, 내가 이런 걸로 고생을 내가 몇 년, 몇십 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착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대부분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석대로 공부하십시오. 책 보시고, 그리고 광고성, 홍보성 유튜브 영상, 블로그 몇 개씩 보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꾸준히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공부를 반드시 하십시오.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해서 병원을 찾을 때 이 심각한 문제로 정말 도움이 필요할 정도 상황이면 적어도 1년 치료 계획하십시오. 단기간 한 달 해보고 급한 불 꺼야지, 한 달 해보고 나중에 생각해봐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1년 계획하십시오. 세 번째, 항상 환자 곁을 지키십시오. 이제 약 먹으니까, 이제 치료 받으니까, 이제 좀 좋아졌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 입원 치료를 아마 받으실 확률이 높으실 텐데,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반드시 퇴원 이후에 바로 통원 치료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고 술 안 먹었고 많이 이제 호전됐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 절대 금물입니다. 5번째, 치료를 받으면 이유 불문하고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이유는 모두 여러분의 핑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지키고, 그 지킬 수 없는 결정적인 사유가 있다면 정말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자, 5가지 해야 할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마 해야 할 것이랑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나 중복은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약속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환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중증이고 심각하고 정말 만성으로 이제 악화되면 본인도 정말 답답합니다. 가족분이 정말 고통받는 것처럼 본인도 정말 힘들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본인이 술을 끊고 싶을 거예요. 어떤 마음 안에는.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약속합니다. 엄마, 오빠,
여보, 나 정말 내일부터 술 안 먹을게. 약속하지 마십시오. 안 지켜집니다.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나도 진심으로 했고, 들어주는 사람도 이제 상대방도 정말 진심으로 들었는데, 그날 밤에 술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분노가 일겠습니까? 약속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내 의지를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약속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지 마세요. 그리고 환자분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해도 보호자분은, 내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보호자분은 그렇게 마음은 알겠지만 아마 안 될 거야. 안 될 수 있으니,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거 안 됐다고 해서, 술 마셨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자. 대신에 우리가 최대한 참아보자. 어떻게든 해보자.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 라고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술 문제뿐만 아니라 흔히 이제 다이어트 관련은 다들 좀 익숙하시죠.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매일 하루에도 수번 다짐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야식 안 먹고, 오늘부터는 진짜 저녁 안 먹는다. 내가 진짜 한다. 저녁 되면 그때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오늘은, 공부하는 분들, 내가 오늘은 이제 밤새 할 거야. 나 진짜 이거 밤새 열심히 해서 오늘 다 끝낼 거야. 밤이 되면 자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참는 거 불가능하죠. 알코올 문제, 알코올 의존이, 알코올 중독이 심각하신 분들은 의지로 못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이 문제를, 이 정말 심각하고 오래되고 정말 중증의 이 만성 질환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뭔가 신비의 치료법이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런 신비의 치료법이 있다고 홍보하는 어떤 나쁜 치료자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각성을 스스로 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스스로 어떤 큰 충격을 받았거나 어떤 큰 사건이 있었거나 어떤 큰 깨우침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깨달아 버리면 그 순간부터 술 안 먹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외인 거고, 어떤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데 이 약 먹으면 좋아집니다. 바로 좋아질 거예요. 바로 달라질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안심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실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환자분 입장에서 굉장한 용기이고, 굉장한 변화이고, 굉장한 회복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지 치료가 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치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치료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병원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물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많이 안정감을 느끼고 많이 해결됐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명심하시고, 치료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아마 최소한 1개월 이상은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이렇게 중증, 이제 심각도가 있는 환자분들이라면 적어도 3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네 번째, 치료를 받으면서 조급함은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통원 치료 도중에 이제 입원 치료는 뚜렷하게 절대 술을 마실 수 없으니까 당연히 술을 마시면서 힘든 일들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뭔가 치료를 받아도 통원 치료니까 내 일상, 병원에 오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내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때 못 참고 또 술을 드시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통원 치료 도중에 술을 마셨다고 해서, 혹은 초기에 효과가 없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 이런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자, 큰 문제가 없다면 처음 선택한 병원에서 웬만하면은 3개월은 치료해 보십시오. 그렇게 치료를 해보시면 분명히 뚜렷한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 치료를 꾸준히 하셨다면요.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이게 굉장히 조급한 분들이, 환자분도 그렇지만 특히 보호자분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전화해서 선생님, 저희 환자분이 또 술을 먹었어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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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불안함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 불안함과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에 대해서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것들이 치료에 정말 장기 레이스인데 그 장기간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말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마지막입니다. 치료를 받는데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고, 혹은 치료 태도가 너무 좋고 입원을 했는데 너무 성실하고 너무 잘 따르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확실히 술을 안 먹으니까 정말 내가 새로운 삶이 보이고 안 먹을 자신이 있고 정말 확실한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증 환자분들 특히 입원을 하시면 보통 한 짧게는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지나면 금단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몸도 많이 좋아질 수 있죠. 그리고 주변에 술 먹는 사람과 환경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건강한 습관들,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수면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정말 너무 만족감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많이 호전됐다고 느끼실 수 있고 호전이 된 건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제는 괜찮겠구나. 이제는 퇴원하고 통원치료 안 해도 되겠구나. 예를 들면 통원치료를 그냥 하는 도중에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너무 좋아져서 원래는 한 6개월 정도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2개월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중단해도 되겠구나 라고 임의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임의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항상 모든 판단은 내가 도움을 받을 시작을 하셨다면 그 마지막도 그 의료진, 그 전문가, 그 상담사에게 그 결정을 이제 받도록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5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정리하겠습니다. 약속하지 마십시오. 못 지킵니다. 2번째, 신비의 치료법 믿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아직까지. 3번째, 치료받는 거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치료받는 목적은 결국 내가 효과를 보기 위한 건데 치료를 이제 받으니까 안심이다. 그러니까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4번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정확하게 치료 계획을 지키는 거에 집중해야지 내가 오늘 술 마셨어, 안 마셨어, 마셨어, 안 마셨어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자, 5번째, 효과가 설사 빨리 나타났고 너무 호전이 좋다고 호전이 잘 됐다고 해서 이제는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판단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계획했던 치료 계획을 무너뜨리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그 결정은 의료진, 담당 의사선생님과 상담사, 전문가들과 같이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앞전 영상에 이어서 정말 심각하고 정말 중증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 결국에는 환자분과 가족분들의 처해진 상황에 따른 또 가치관에 따른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그 가치관과 판단, 환경 그거를 다 종합해서 치료를 받거나 그대로 방치하거나 단절을 하거나 정말 럭키하게 정말 좀 좋은 기회를 받아서 회복을 하거나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사실 지키는 것도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없는 치료나 하기 어려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너무 허탈해하실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거, 가족분이 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용이나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하자. 근데 제일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문제와 여러 스트레스와 고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알려면 정말 단편적인 이런 영상 한두 개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치료자도 마찬가지예요. 치료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지만 환자분이 또 다른 스타일의 다른 케이스의 어떤 환자분과 임상 경험을 접하게 되면 알고 있던 정보나 지식들이 또 변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 진단과 치료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전하고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직연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치료자도 마찬가지지만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바로는 서점에서 이 알코올 중독 관련해서 책을
한두 권만 그래도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정말 읽기가 어렵다면, 정말 그 책을 읽을 수 없는 여건이라면 영상이나 이 블로그 자료를 보시되 한 개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개를. 그러면 어느 정도 입체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